오늘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대는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신분의 차이는 지켜져야 되고 계급의 존엄성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장교와 부사관의 신분의 차이를 빌미로 해서 차별하는 제도들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간위탁 교육생을 선발하면서 부사관들을 원천적으로 선발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교들만 뽑는 것은 부사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들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까지도 차별해왔습니다. 자녀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자녀의 수능 성적이나 학생부 성적이 아니라 부모가 장교면 장교 자녀라는 이유로 0.8점을 높게 주고 부모가 부사관이면 부사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0.8점을 적게 주는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선발하면서 점수를 차등해서 부여한 것은 신분을 빌미로 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방부에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다가 2024년도 선발자부터 부모가 장교냐 부사관이냐 신분을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마지못해서 바꾸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분이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빌미로 해서 현역인 부사관 본인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녀들까지 차별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 점수를 산정하면서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빌미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여러 차례 건의해도 바꿔줄 생각이 없으니까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개선해보고자 진정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복지 점수를 산정하면서 계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사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국방부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 점수표를 보면 계급 근속연수 1호봉을 기준으로 모두 평등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사는 78점, 중사는 81점, 상사는 84점, 원사는 87점입니다. 그런데 소위가 88점입니다. 소위는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군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하사보다 10점이나 높은 점수여 원사보다도 1점이나 높습니다. 원사는 부사관의 최고의 계급이고 진급을 하려면 국가에 20년 이상 복무해야 헌신해야 원사로 진급을 합니다. 이처럼 2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해야 진급하는 원사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장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제 군생활 1년한 소위가 20년 이상 군생활했을 원사보다도 더 높은 기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해도 이런 처사를 보고 부사관을 지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통 터지는 사례를 보면서 군생활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중도 전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사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꿔줄 때가 됐습니다. 복지 혜택은 현역 신분인 부사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사관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고 부사관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에 점수를 부여하면서 단순히 장교 신분이라는 이유로 원사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소위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선진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 장관이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더니 국방부는 차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복지시설을 장교들보다도 준사관과 부사관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린다고 굴렸는데 금방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준사관을 국방부가 유리하면 부사관 통계에 합해서 발표하고 국방부가 유리하면 준사관을 장교 통계에 합해서 발표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2020년도에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복지시설 이용자를 봤더니 장교가 32%를 이용했고 준사관과 부사관이 68%를 이용했다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사관과 부사관이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이 찌질하기도 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복지시설 전체 사용자 중에서 준사관과 부사관이 68%를 이용해서 장교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장교 인원과 전체 준사관, 부사관 인원수를 고려해보면 전체 준사관, 부사관 인원수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등병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국방부는 그것을 근거라고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장교와 부사관의 인원수를 알아보려고 하면 아마 대여비라고 안 알려줄 것 같아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1년도에 장교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1년도에 부사관 인원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년도에 준사관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교보다 준사관, 부사관 인원수가 2배나 더 많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관이, 준사관이 복지시설을 2배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빈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등병보다 훈련을 적게 한 훈련병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국방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본진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수기의 휴가철에 누가 많이 이용했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방부가 불리하니까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줄 테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꼭 밝혀보겠습니다. 아마도 성수기 휴가철에는 기준 점수가 높은 장교들이 부사관보다 훨씬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 점수인데 기준 점수는 군생활이 가면 갈수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사관으로 28년 근무하면 원사는 114점, 상사는 111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장교로 28년 근무하면 중령은 124점, 대령은 127점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사는 78점을 받고 출발했고 소위는 88점으로 10점이나 많이 받고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장교는 부사관보다 10m 앞에서 출발하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이르게 한다면 부정행위라서 실격당했을 겁니다. 휴양시설은 0점 몇 점 차이로 선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10점 차이라면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을 복무해도 장교와 부사관이 10점 이상 차이 난다면 앞으로 군인 복지시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교 복지시설이라고 불러야 딱 맞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복지점수는 부사관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부사관 부모님에게도 부사관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계급이 높냐 낮냐 신분이 장교냐 부사관이냐를 따져서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장교라서 기본점수를 높게 주고 부사관이라서 기본점수를 낮게 주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복지정책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국가에 헌신했냐를 가지고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찾는 김에 군인 복지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군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군 복무 가치를 인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복지는 군인들의 사기와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 복지가 장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까지 포함한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 복지 정책이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활하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 중사 상사들이 군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기본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계급을 기본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복무 기간을 기본으로 점수를 산정해서 군인 복지 정책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군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데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하사에게는 78점을 부여하고 장교라는 이유로 10점이나 높은 88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소위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은 이유로 소위보다 20년이나 더 군복무를 해왔는 원사에게 소위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 점수가 국방부와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들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부서의 장교분들은 다시 한번 군인 복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복지는 국가를 수호하기에 헌신하는 장교가 아니라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교와 그 가족의 삶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두가 변했는데 부사관을 차별했던 정책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고 평등해집시다. 그동안 누려왔던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불평등한 제도들을 개선해서 이제 부사관들에게 나눠줄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사관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군대의 선진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복지 정책 때문에 부모님들께 죄송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군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꿔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출첵선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부사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사관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